근데 이제 나는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먼저 얘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어디에? 유튜브 채널에. 개설할 때? 근데 내가 게을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 자체가 나한테 우선순위가 좀 내 라이프 스타일에서 좀 뒤쪽으로 있다 보니까 미루다가 더 이상 이제 미루면 진짜 더 이상 안 된다 싶을 정도까지 미뤘지만서도 준비가 다 안 된 거지. 나는 이거야.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내 스스로에게 먼저 알게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다이빙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가 먼저 확실해야 돼. 근데 이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도 그걸 공유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생산자가 왜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스스로는 알고 있었대. 공유가 덜 되고 있었던 내가 왜 유튜브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유튜브를 진짜 사실적으로 하고 있거든. 진짜 막 대본도 없고 진짜 막 호진이 PD 그 녀석이 갑자기 카메라 켜고 마이크 달더니 형 하면서 말 걸더니 뭘 찍어. 그 다음에 올려버려. 그리고 나한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면 형 일단 찍고 연습상만 찍고 어차피 안 올릴 거니까 연습상만 한번 찍어요 해놓고 다음에 다시 찍자고 하면 저 바빠요 이걸로 올려 막 이래버리고 악의 그 녀석의 그 많이 이제까지 당해왔거든. 뭐 장난이고 그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첫 번째가 예술. 아니야. 소셜 네트워킹. 그냥 가만히 있을래? 첫 번째가 네트워킹 맞아. 첫 번째가 네트워킹이고 두 번째가 아카이빙.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술. 그리고 네 번째 비즈니스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1, 2, 3등은 간발의 차야. 근데 4등은 보이지도 않는 4등이야. 오, 격차가 크네. 약간 예의상 껴주는 느낌? 왜 네트워킹이 1번이냐면은 내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계기랑 관련이 돼 있어. 처음 시작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거를 왜 시작하게 됐냐면은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영상이라는 매체를 선택했을 뿐이야. 최대한 사람들이 이질감을 덜 느끼고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에다가 내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업로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펀딩에 대한 매체 그 어떤 기업을 이용하면은 좋아.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치, 되게 체계화돼 있잖아. 톤블벅 같은 거 나 봐도 맞아. 기승전결이 되게 명확하고 그 공통 관심사인 사람들이 그걸 항상 지켜보고 있잖아. 그래서 되게 펀딩이 빨리 되는 편이지. 그것이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 모델이잖아.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받고 내가 좀 더 편리해지고 그 대가로 내가 수수료를 제공하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 내가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더 많은 그 공수가 들어가더라도 내가 이제 직접 해서 그 수수료의 몫을 아끼고 싶다. 이 말이 들었어. 그것조차도 나는 이제 막 무슨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노트 하나 살 때 세일 하는 거 없나? 원 플러스 원 있나? 보면서도 후배들이랑 술 먹을 때 오늘 내가 산다 하면서 이거 그냥 형 넣어도 내가 할게 이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이런 사람인데 자린고비가 아닌데 오늘 술 마셔야겠다 술. 막 무슨 계산하는데 신발끈 묶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 수수료 3%에서 5% 정도 수준마저 아끼고 싶었냐면은 내가 그 받고자 하는 내 스토리를 팔아서 받고자 하는 그 펀딩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야. 내 돈 10,000원은 내가 뭐 기분에 따라 쓸 수는 있어도 나를 위해서 펀딩을 한 사람의 돈 10,000원은 수수료로 떼어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허투루 쓰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더 다듬고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글 영상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지를 하는 것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다큐멘터리 자체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1대1로 후원을 받았던 거지. 그것이 2020년 초반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였어. 이야기를. 내 이야기와 내 스토리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네트워킹 목적이 더 컸던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한 다음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후원금이 얼마큼 모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나는 이제 공개를 하고 싶었어. 그걸 의무라고 생각했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내가 이제 하이다이빙을 하면서
첫 번째 그 순간들 요것들을 이제 아카이빙을 해야 된다고 우리 PD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카메라나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찍는 스타일이 아니야. 성격상 여행 같은 데 가도 직접 보고 느끼려고 하지 이거를 내가 막 남기려고 하지 않는 성격인데 우리 PD가 이제 형 근데 이걸 남겨놔야지 나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어떤 모습에서 차근차근 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 라고 나를 설득했고, 나도 그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부분이랑도 일치했기 때문에 아카이빙 목적으로 지금도 옛날 영상들 보면은 어떤 편집의 공수가 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도, 첫 번째 우리 대화의 내용,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린 게 지금도 영상에 남아있거든. 그게 이제 아카이빙의 목적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내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 내가 옛날에 싸이월드 시절에 그 글을 쓸 때도 내가 쓰고 싶은 내 철학이나 내 정서적인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예술을 담아내서 글을 쓰고 싶은, 요즘 브런치 같은 것도 있고 인스타도 뭐 가볍게 그냥 신변찾기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되게 좀 디테일 그 어떤 그 예술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건 자기 자유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욕심이 생긴 거야. 내 메시지를 전하고 내 모습을 이제 네트워킹으로 보여주는데 좀 더 작품성 있게 보여주고 싶다. 내 스타일의 예술이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미없어 하지만 이거에 나의 매력을 아는 사람들은 되게 깊지 않아요, 매니아층. 그 깊은 그 매니아틱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대중성은 좀 떨어지지만 나만의 예술적 그 감각 같은 게 있거든. 그거를 뭔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예술이었던 거야.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즈니스는 뭐냐면은, 비즈니스는 솔직히 말하면 안 해도 돼.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 비즈니스는 절대 유튜브로 나는 비즈니스 안 할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 근데 이제 껴주는 거야. 네 번째. 왜냐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모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있고, 이제 뭐 나중에 내가 진짜 돈이 필요해. 근데 진짜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내가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해서 내가 어떤 수단으로서 그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유튜브를 선택할 수가 있을 때 미래에 내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네 번째를 끼는 거지.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의 나는 비즈니스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 그럼 비즈니스에 대해서 막 문을 엄청 열어뒀다기보단 굳이 문을 그냥 닫지는 않았다, 그냥 이런 거. 그 정도야. 비즈니스에 대해서. 나는 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간에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런 거를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고, 말했다 하더라도 뭐 내가 이제 뭐 약간 장난으로 막 약간 후배들 막 동생들 있는데 오빠 저 오빠 유튜브 봤어요. 그래? 네. 구독 좋아요 약간 내가 이렇게 웃기려고 한 적은 있어도 진심으로 내가 사람들이 그걸 해주길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 지금도 그렇고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왜냐면 난 실제로 그걸 원하지 않아. 광고를 태워본 적도 없어. 심지어 내가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PD가 진짜 밤낮을 새워가면서 만든 그 영상들조차 한 번도 돈을 태워서 이제 광고를 태워본 적이 없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마이너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말 마이너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유튜버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이해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내가 뭔가를 알고자 할 때, 어떤 것을 시도하거나 배우고자 할 때 어떤 책이나 논문이나 이런 거를 많이 참고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유튜브에 관해서도 책도 많고 이제 하니까 많이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권하기 싫은 마음인 것처럼, 실제로 내가 실제로 유튜브를 봐도 구독을 많이 안 누르거든. 그리고 좋아요도 안 하고 댓글도 안 하고 알림 설정도 안 해. 안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기 싫어서야. 그래서 사람들도 내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이제 유튜브 사장의 입장이 돼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을 해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맞아.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을 해내야지만 플랫폼에 최대한 많이 머무른다는 거지. 광고를 보고 그럼. 근데 이제 이게 난 너무 싫은 거야.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당신은 하루 종일 유튜브만 붙들고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당신이 만약에 아들이나 딸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하루 종일 유튜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나도 내 인생이 유튜브만 보는 인생이 되고 싶지는 않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내 유튜브 채널에 묶어놔야 돼. 시청 지속 시간, 그리고 어떤 클릭률, 그 노출 대비 클릭률, 그런 어떤 썸네일로 이용해서, 혹은 어떤 영상의 어떤 그 구도나 어떤 이런 것들 기술적인 면을 이용해서, 혹은 이제 댓글을 어떻게 다는가, 이런 그 되게 지엽적인 그 기술적인 영역이 있거든. 맞아, 그것도 다 공부해서 하더라고.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 채널에 머물도록 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내 채널에 광고가 달림으로써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거야, 시스템을. 그런데 내가 이 시스템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 유튜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킴으로써 내 이득을 취하는 일이야. 난 그래서 이걸 하기 싫은 거야. 오, 좋은 의미다. 뭔가 나도 느끼는 바가 많다.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잖아. 시스템이 정해준 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기보다는 그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나를 이제 10년 넘게 봤으니까 뭐 미성년자 때부터 해서 성인이 된 후에 살아온 10여 년의 시간 동안의 나의 행보나 선택들을 봐왔으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잖아. 나는 시스템이 정한 대로 하고 싶지는 않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그렇다고 세상에 해를 끼치는 건 아닌 선에서 해도 뭐 어느 정도 끼치긴 했는데 어느 정도 끼치긴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거든.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거대 시스템이 마치 그거는 유튜브뿐만이 아니야. 진짜 뭐 자본주의 어떤 이런 과학기술, 정보기술, 어떤 정보의 불균형을 주면서 자본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자본과 정보가 일으키는 그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말려들지 않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의지대로 실제로 살아갈 용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런 의지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런 흐름에 대해서 빨려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결심조차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결심대로 살아갈 용기.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이 유튜브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도 일치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잖아. 댓글이잖아. 근데 이거를 하나씩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내 채널을 구독을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영상을 올렸을 때 그 영상이 이 사람의 피드에 뜬다는 얘기잖아. 그치.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약간 기억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 사람들이 내가 필요할 때 날 찾았으면 좋겠어. 내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게 이 영상 재밌다라고 느껴졌어. 근데 그거를 잊은 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로워. 나 최병아가 올린 영상을 보고 싶어. 혹시 그리고 최병아 요즘 어떻게 지내지? 지금 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나? 나 한번 들어가서 볼까라고 나라는 존재가 생각났을 때 찾아와서 보시면은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유튜브를 볼 때도 견지하는 태도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유지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구독을 누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뭐 상관없어. 그 좋아요는 솔직히 뭐 눌러도 상관없고 안 눌러도 상관없는데 나는 좋아요를 진짜로 너무 좋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진짜 여기서 진짜 좋아요를 안 누르면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누를 정도로 좋을 때만 눌렀으면 좋겠는 거야. 왜냐면은 좋아요를 누르면 병화한테 도움되지 않을까? 이 좋아요가 되게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던데 그럼 난 병화를 응원하기 때문에 병화의 모든 영상에 난 좋아요 눌러줄래 라고 하는 건 난 원하지가 않아. 하트처럼 막 나 그런 거 절대 인스타 0.1초 컷으로 하트 올라가는 그거 싫어. 그냥. 전적으로 음미하고 느낀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길 바라지. 혹은 느꼈는데 음미했는데 좋아요를 누를만 하지 않으면은 비판적으로 안 누르기를 원하지. 기계적으로 어떤 응원의 팬심으로 누르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좋아요는 뭐 눌러든 안 눌러든 상관없는데 누른다 하더라도 진짜 좋아서 못 견디겠을 때만 눌렀으면 좋겠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약간 이런 게 있어. 뭐냐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야. 그렇지. 쟤 나 마음에 안 들어. 쟤에 대한 악의적인 마음이 있어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 모든 영상에 싫어요를 누르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나의 팬심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출동해줘야 돼. 마치 내가 실제로 나쁜 사람인 것 같잖아. 그렇지. 내가 실제로 나쁜 사람이면은 싫어요가 우세하더라도 나는 그거를 받아들여야만 해. 그런데 악의적인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서 혹은 오해해서 혹은 음해하고 일부러 어떤 그 정치적으로 눌렀을 때는 이 사람들 출동을 해줘야 돼. 그럴 때 근데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없어. 다행이네. 왜냐면 아직은 싫어하는 사람이 얼만큼 나는 그 규모면에서 넌 근데도 악플도 달렸어. 난 진짜 조회수도 낮은데 그거는 수 있더라고. 그거는 혹시 문제가 있나 내가? 아니? 그럼 그거 솔직히 사실 내가 쓴 거야. 너 진짜 가만 안 둬. 이제 그래서 나는 좋아요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은 절대 하면 안 돼. 죽어도 하면 안 돼. 왜? 그 알림 설정인가 알람 설정인가? 몰라. 그것만큼은 진짜 절대 하면 안 돼. 무슨 일이야? 왜냐면 실제 세상을 살아야 돼 우리는. 오
찾아오면 안 돼, 인터넷으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솔지랑 내가 너무 좋다.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지금 만나고 있잖아. 그치. 그러나 이 카메라 앵글 밖에 있는 분들은 이 세상을 픽셀로 접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감각 전적으로 수용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 몰입을 해야 돼.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몰입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마음 상태는 호기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호의가 있어야 돼. 현재 이 상황에 몰입을 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핸드폰이 올라와 있잖아. 실제 세상을 온라인 세상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을 방해받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내 영상에 의해서 그들의 실제 세상이 방해받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지 않아. 그래서 알림 설정은 절대 해서는 안 돼. 절대. 아무도. 절대 아무도 해서는 안 돼. 그러고 마지막에 뭐지? 댓글인가? 댓글도 좋아요랑 비슷한 맥락이야. 퍼가요, 물결, 하트. 그러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전하는 메시지나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해석해서 무조건적인 댓글 말고 그것을 이제 주체적으로 해석해서 본인의 생각을 적어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런 컨텐츠를 미디어를 생산을 해서 내가 이제 내가 내가 발신을 했고 이 사람들이 수신을 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발신을 하는 거지. 그 댓글이라는 형태로 나에게 발신을 하는 거야. 그럼 그 내용이 주체적이고 주관적이고 의도적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거 나 교수님 과제 같은데. 교수님 과제 맨날 하고 내용 정리 필요 없다. 그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 코멘트나 그리고 의문, 질문 왜 당연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서 항상 글 쓰라고 하시거든. 그래서 내 영상 보면은 댓글 보면은 진짜 장문으로 남겨주시는 분들 계시거든. 난 그 댓글이 진짜 마음을 울려버렸어. 그거야말로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야. 그분들이 느낀 무언가가 있을 거고 그분들이 느낀 무언가를 정제해서 댓글로 표현해서 내 그 댓글에 내가 세상에 외친 어떤 외침이 메아리가 됐고 그걸 들은 누군가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댓글이라는 방식으로 나에게 다시 메시지를 전해줬잖아. 그것이 내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야. 크크크 재밌네 라는 거 아무리 많이 살려도 그 댓글 하나가 더 소중하지 나에게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나는 그 댓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느끼고 싶냐면 이 사람들을 빨리 만나야 될 텐데 이 사람을 실제 세상에서 만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나에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마치 무슨 뭐 알림을 들으면 안 된다, 방해하면 안 된다, 뭐 실제 세상을 살아야 된다, 뭐 이거 완전 온라인 세상은 이 오프라인 세상을 절대 넘어설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마치 이게 그 러다이트 운동할 때처럼 온라인은 때려 부셔야 되고 무조건 전적으로 망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주는 이 길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누리고 싶은 거지 여기에 지배당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너무 바쁘고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내가 미국에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어디 뭐 지구 반대편에 있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의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것을 이 첨단 과학이 우리를 이제 만날 수 있게 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점은 누리되 이것은 실제 세상에서 만나기 위한 디딤돌로서만 쓰이는 것이지 이 온라인에서의 만남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상쇄해서 이것이 없어도 되고 이걸로만 만나면 된다라고 가면 안 된다고 난 절대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이 사람 정체성을 모르는 누군가가 내가 유튜브라는 세상에 던진 메시지를 받아서 댓글을 남겼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징검다리가 놓아진 거지. 이 문명의 이 길을 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징검다리를 넘어서 건너가야만 해. 실제 세상에서 만나야지만 돼. 그 사람. 우리는 반드시 실제 세상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약간 병화가 준 얘기를 보통 댓글 다는 분들은 그럴 거 아니야. 병화랑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거 아니야. 그렇지.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병화가 하는 얘기를 자기 상황에 스스로 대입해서 사실 생각해서 아니면 자기 경험을 공유하거나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걸 다시 병화가 받고 다시 감화를 좀 느끼는 거야? 그거를 실제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해. 근데 이 텍스트는 너무 제한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가끔 강연하거나 했을 때 질의응답을 받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후배들 중에 형 책 좀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책을 추천한다든지
혹은 유튜브 댓글에서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 현재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지금의 어떤 문제가 무엇인지 난 전적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어. 몰라. 근데 그저 그냥 한 가지 질문만으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혹은 이 책을 읽어봐라. 혹은 뭐 댓글을 달았을 때 뭐 질문을 하던 느낀 점을 말하던 어떤 식으로 질문을 달았던 간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겉핥기식의 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갈증을 난 항상 느껴.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그런 맥락으로 소셜미디어적으로 사용하는 나는 이 21세기 첨단과학 시대에서 자아가 생기고 청소년으로서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이 온라인 미디어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적이 없으면서 살아온 어떤 그 사람으로서 느낀 결론이 이거야. 분해하고 성찰하고 깨닫고 비판하면서. 근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비판할 수가 없거든.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실제 세상을 다채롭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빨리 다시 크라우드 펀딩 그래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이 유튜브의 시작이었대. 우리의 청중이 또 등장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크라우드 펀딩 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대중화된 플랫폼을 쓰자. 그러면서 내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설립하게 된 거야. 듣기에는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 비즈니스와 완전 동떨어진 건 아니잖아.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 중 세분화된 게 크라우드 펀딩이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할 거야. 그럼 뭐 해 먹고 사는가가 궁금할 수 있잖아. 뭘로 저렇게 뛰어다니지.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면 좋은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결국에는 하다 보면 비즈니스와 맞물리는 게 유튜브가 될 수밖에 없잖아. 아니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오히려 활용함으로써 소셜 네트워킹에 더 잘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대답을 하자면은 크라우드 펀딩은 되게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 일시적인 어떤 내가 택한 방법이었어.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과정, 그리고 내가 어떤 그 하이다이빙이라는 어떤 퍼포먼스를, 예술을 펼치는 데에 대한 시드머니는 내가 지난 살아온 인생에 대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온 나의 어떤 평판이다. 어떤 이 사람들이 나를 믿고 있는 그 나에 대한 그 이미지.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드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내가 하이다이빙을 하러 가는 첫 번째 그 해외 전지훈련으로 가는 비용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된 금액으로서 충당하겠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한 거지. 앞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성인 거지. 나는 이런 어떤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살면서 불특정 다수의 내가 누군지만 알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살 수는 없어. 나는 일단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답이야. 크라우드 펀딩도 비즈니스 모델 아니야? 그 유튜브 비즈니스 하는 거 맞네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것은 프로젝트성이었다 라는 것이 내 대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그 수익이 나면 좋지 않냐 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거야. 어떤 만능주의라는 게 있잖아. 황금 만능주의라든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는 중요한 다른 가치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치들이 있잖아. 어떤 한 가치가 유독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가치가 되는 순간 그 가치에 의해서 내 삶이 이제 전복되거든? 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럼 돈이 1등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구독자 1등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냐? 마찬가지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돈이 제일 없는 꼴찌인 사람이 제일 보잘것없는 인생이냐? 이 사람은 한 인간으로서 보잘것없는 인간이냐?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우리 10명 중에 내가 구독자 수가 10등이야. 꼴등이야. 그럼 내가 여기 모여있는 10명 중에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이냐? 그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구독자가 무수하게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실제 세상에서의 나는 150명 이상의 개인을 자세히 알 수 없고 50명 내외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10명 내외의 친밀한 사람을 가지고 2-3명 내외의 가장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졌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는 거지. 한 인간의 그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 고립된다는 것이, 커뮤니티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실제 세상에 더 집중하고 실제 관계에서 더 몰입할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그 이상으로 친밀하게 알 수 없는 150명 이상의 몇만 명이 되던 간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가치가 나의 실제 세상에 전복시킬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이것이 내가 이거를 대하는 태도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뭐 1,500명 정도가 내 유튜브를 구독을 눌렀어. 근데 구독을 안 했는데 내 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구독을 했는데 안 보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 랜덤한 세상에다가 내가 제작한 미디어를 업로드를 하는 순간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메시지가 벌써 이제 뿌려지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구독자나 조회수가 늘어나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누리더라도 그 이득은 나에게는 별로 달갑지가 않은 거야. 그것이 요즘 세상에서 출세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크리에이터로서 성공하고 어떤 막 100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번다? 그것이 요즘 시대에서 말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출세의 모습일 수도 있겠으나 애초부터 출세를 하기를 원했다면 돈을 벌기를 원했다면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 거야. 부러움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존경심을 자아낼 수는 없다. 내가 만약에 유튜브가 100만 구독자가 되면은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자아낼 수는 있으나 100명의 구독자라고 하더라도 존경심을 자아낼 수는 있다고 생각해.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이 다 함축된 거지. 어떤 명예나 돈이나 돈이 주는 그 가치보다도 내가 가진 철학이 더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명예라는 가치보다도 나의 존재가 더 명예롭다고 생각한다면 명예롭기 위해서 내가 아닌 걸 선택한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아닌 모습을 선택했다는 선택은 하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거고 이 채널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지. 그 내가 여행을 좀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삶 자체를 여행처럼 이제 살고 있잖아. 그러다 보면은 근데 이거 30분 연장했니? 최소 단위가 30분이니까 30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내가 여행과 관련해서 이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내가 그때 2013년도에 군대 갔다 오고 막 진짜 머리 저보다 더 장발로 해가지고 막 수염도 막 기르고 막 완전 그냥 거렁뱅이처럼 히피처럼 해가지고 난 그때 진짜로 이 세상을 여행했고 내 삶을 여행했거든. 근데 그 여행 시장이 생겼어. 여행 시장. 여행에 대해서 강연을 한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페이스북 같은 데 여행에 미치다 같은 채널 같은 거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여행으로 컨텐츠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여행 시장이 생겼단 말이야. 이미 서구권에서 진짜 거의 내가 중3 때부터 에코토이 지구를 인터뷰하다라는 그 프랑스 청년 3명이 지구 400일 동안 세계 일주하는 그 책을 읽은 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대 이후에 여행 시장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어. 나로서는 어떤 걸 느꼈냐면은 여행 시장에서 진정한 여행자는 없다. 저 사람들은 작가, 여행 작가가 따로 있잖아. 작가 혹은 뭐 강사, 강연하는 강사 혹은 이제 그 크리에이터, 미디어 생산자이지. 왜냐면 진정한 여행자들은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이 없어. 그 사람들은 컨텐츠를 카메라를 들고 있을 시간이 없고 이거 포즈 취할 시간이 없고 무슨 뭐 이탈리아를 갔는데 피사의 사탑에서 이렇게 막 밀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냥 길거리에서 낚시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이 며칠인지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 세상에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그 강태공들은 이 현 시대에도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다. 그리고 그리스인 조르바나 조르바 같은 사람들이 그건 소설 속 인물이지만 현 시대에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나올 새가 없어. 자기만의 인생을 사느라고. 여행 시장에서 여행자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직업인이다. 직업인. 뭐 직업 정치인, 뭐 직업 무슨 뭐 유튜버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직업 여행인이지 진정한 여행자가 아니었다고 나는 느꼈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것처럼 내 능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하이다이버면서 동시에 유튜버일 수가 없어. 그것은 직업 하이다이버인 거야. 하지만 나는 진정한 하이다이버이고 싶어. 난 진정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이고 싶기 때문에 이 모습의 극히 일부를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디어로 만드는 거지 이것으로 병행하는 능력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순간 나는 직업 하이다이버가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나는 원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야, 돈 벌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야, 오히려 너의 이야기를 1000명이 알아주는 것보다 1000만 명이 알아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난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라고 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이유로. 이거야. 그 아까 얘기한 그 떡상하면 좋은 거 아니냐? 떡상은 어떤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명확히 설정한 대상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내용을 뿌린 다음에 랜덤으로 얻어 걸려서 떡상이 걸리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면 좋겠다라고 요행을 바라는 것은 그리고 또 그것의 반응대로 나의 감정이 느껴진다. 과거의 내 모습에 대한 기억, 감정은 그것의 주인은 내가 돼야지 타인들이 돼서는 안 돼. 만약에 오늘 우리의 대화가 즐거웠다면 이것을 인스타에 올리거나 유튜브에 올렸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더라도 우리는 이 기억을 행복하게 추억해야 돼. 그리고 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나의 영역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모를 때는 빨리 인정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걸 즐겨야 되고, 그 어떤 흥망과 성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흥망과 성쇠는 어떤 시대적 흐름과 운이 결정하는 요소가 더 지배적이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오히려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 영상이 업로드가 만약에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별로였어도 나는 내가 즐겁고 행복했다면 이것을 행복한 기억으로 가져갈 거고, 만약에 이 영상이 막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겠지만 당연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시대적 흐름이 맞았을 뿐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위대해서 대단해서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세상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잖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고 어떤 의도적으로 경험과 감정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내 결론이야. 실제로 나를 먼저 알고 내 유튜브 채널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지금 하는 내용은 이제 당연히 잘라야 되는 내용인데, 유튜브에서 나를 먼저 알고 그걸 통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전자인 사람들, 먼저 나를 알고 내 예술의 일부인 모습을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더 유리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좋지. 왜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채로 그 미디어만 보는 것보다는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미 나를 다 구독을 했어. 그리고 나를 아는데 구독을 안 할 사람들은 안 했어. 저 새끼 저거 최병아 저거 뭐 하는지는 알겠는데 난 쟤 구독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내가 유튜브 하는 거 알아도 내 영상 내가 보세요 해도 보세요 하지도 않지만 봐도 그냥 알았어 하고 안 봐요 어차피.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이 보기 좋을 만한 영상 만든 사람이 아니야. 지루한 영상이기 때문에 1시간짜리 영상을 누가 보겠어 끝까지.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차피 안 봐요.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그것만 보고 나를 이제 아는 사람들은 더 좀 편협하게 알 수도 있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난 나중에는 결국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시간과 내 어떤 물리력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들과 실제로 세상에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거의 한 10년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네. 계속 있어야 돼. 병원 거기 상주하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거지. 그렇게 해줘야지. 왜 여기까지 하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